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푹 빠져볼 이야기는요. 바로 김동리 작가의 원작을 기가 막히게 각색한 명작 시나리오 영마입니다. 아름답고 서성적인 풍경 속에서 인간의 간절한 의지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이 어떻게 팽팽하게 맞서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나요? 과연 우리는 타고난 운명에서 완벽하게 도망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운명에 맞서 싸우는 게 결국엔 깊은 상처만 남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거요. 사실 이 엄청나게 심오한 질문이요.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성기의 삶 한가운데 아주 무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매력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등장인물들의 삶을 처음부터 꽉 쥐고 흔드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바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끝없이 떠돌아야만 하는 저주받은 운명, 역마살이고요. 또 하나는 신성한 맹세를 깨버린 승려를 뜻하는 파괴승입니다. 이 두 가지 굴레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피할 수 없는 운명, 역마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기의 어머니, 옥화라는 인물에 주목해볼까요? 옥화는 과거 파괴승과의 짧은 인연으로 아들 성기를 얻었는데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아들이 물려받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그 역마살을 어떻게든 떼어내려고 성기를 절로 보내버립니다. 아들을 지키려는 정말 맹렬하고 눈물겨운 모성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의 이런 헌신은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 거대한 우주의 운명과 정면으로 쾅 하고 충돌하고 맙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엇걸린 운명과 비극적 이별입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납니다. 옥화가 우연히 개연의 귀에 있는 사마귀를 보고 불길한 예감에 무당을 찾아가거든요. 거기서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알고 보니 개연의 아버지 오동훈이 세산의 옥화 자신의 친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연은 옥화의 이복동생이고 성기한테는 피가 섞인 이모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막 풋풋하게 피어나던 성기와 개연의 로맨스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완벽한 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죠. 시나리오 142번 씬을 보면요. 옥화가 성기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직접 말해줍니다. 옛 친구의 아들이다. 그가 바로 개연의 아버지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기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사실은 멀리 떠나보내야만 하는 이모라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성기는 마치 무거운 쇠뭉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니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고 맙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얼어붙은 강, 절망의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성기의 감정선을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몇 달 전만 해도 절에 머물면서 억지로 운명에 저항하던 성기는 불과 몇 주 전에는 눈 내리는 강변에서 개연과 아주 달콤한 결혼을 약속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고 개연마저 떠나버리자 성기는 밥조차 넘기지 못하고 알아누워버립니다. 생명마저 위태로운 아주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진 거죠. 이 대본이 정말 기가 막힌 게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너무나 완벽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150번 씬의 겨울 풍경을 보면 꽁꽁 얼어붙은 강물에 눈이 펑펑 쏟아지거든요. 이건 운명에 저항하는 성기의 지독한 절망을 뜻하죠. 반면에 152번 씬으로 보면 봄이 옵니다. 따뜻한 햇살에 강물이 녹아 흐르고 뻐꾸기가 울어요. 드디어 성기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운명을 수용하는 해방감으로 변모했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는 영화적 기법과 심리입니다. 혹시 대본 같은 거 보실 때 괄호치고 대문자 2라고 적힌 거 보신 적 있나요? 이게 이펙트 효과라는 영화적 기법인데요. 화면에는 지금 이 순간 걷고 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는데 소리로는 과거에 누군가 했던 말들이 막 겹쳐서 들리는 거예요. 이 영리한 청각적 기법 덕분에 우리는 성기의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 깊은 내면의 갈등을 진짜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성희가 마침내 모든 걸 털고 길을 나설 때 이 이펙트 효과가 기가 막히게 쓰이거든요. 소양과 회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사내들의 마음은 원래 떠돌기 마련인데 여자들은 그걸 붙잡아두지 못해서 안달이다. 이런 메아리들이 겹쳐 들리면서 성희가 비로소 온전히 받아들인 인간 운명의 끈질긴 본질을 아주 묵직하게 강조해주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운명의 수용, 그리고 새로운 시작. 사랑도 잃고 꿈도 산산조각 나고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갔던 성기를 보면서 우린 아주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거대한 운명을 도저히 피할 수도 거스를 수도 없다면 과연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그저 좌절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뿐일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성기는 여기서 운명이라는 거대한 물결과 싸우기를 멈추는 아주 주도적이고 멋진 선택을 내립니다. 간신히 미음을 먹으며 기력을 회복한 그는 한 곳에 정착하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리고는 딱 한 가지를 부탁하죠. 봄이 오면 나무 연목판 하나만 맞춰주세요. 이거야말로 자신의 떠도는 운명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겠다는 정말 쿨하고 결연한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장면은 영마라는 작품이 품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흐르는 강물 위로 내딛는 가벼운 발걸음, 그리고 어디선가 흥얼거리게 되는 흥겨운 콧노래,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억지로 저항하는 대신 그것을 온전히 껴안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고 삶의 의지를 되찾게 된다는 그 역설적인 해방감,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 오늘 이 벅찬 여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도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살다 보면 삶이 우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길로 확 밀어넣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꽁꽁 얼어붙어서 끝까지 저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봄날의 강물처럼 세상을 향해 자연스럽게 흘러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성기처럼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운명의 흐름을 기꺼이 껴안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